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또 공무원, 저를 목에 살리는 컨텐츠죠. 공무원 관련 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할게요. 7년 동안 필기 합격을 한 번도 못 붙었다면, 이제 한 번도 빠졌죠. 앞으로 붙을 확률은, 맞춤법 자체가 다 틀렸네. 앞으로 붙을 확률은 희박할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나도 어디 복사했는데 아마 공무원 댓글에 아마 단 것 같아. 흑기사님 어서세요. 예, 공무원 댓글에. 어, 아마 이 댓글을 다신 분이 본인이 7년 동안 공부했는데 필기 합격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공부했는데. 음, 그 7년 동안 공부하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반성하셔야 돼요. 아마 댓글 다신 분이 본인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9급인 것 같아요. 9급. 7급도 7년이면 진짜 오래 한 겁니다. 음. 반성해야 돼요. 7년이면 시간이 넉넉하다 못해 무한한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 경찰 공무원 시험 비하면 14번 시험 볼 수 있고 다른 학년도 거의 14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지만 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뭐 일행 준비해도 큰손님 5,000원 감사합니다. 일행 같은 거 준비해도 국까지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지방 때 시험을 보고요. 7급만 보는 게 아니라 9월 보잖아요. 보통 1년에 한 3번은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렇죠. 그러면 거의 20번 가까이 시험을 봤다고 봐야 되는데 7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면 7년 동안 공부를 했다. 자, 이 말은 최소 15번 이상의 시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한 번도 못 살렸다는 거죠. 네. 한 번도 못 살린 거예요. 만약에 일반 행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뭐 장관이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 준비할 때 국가직 하나만 보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직도 보잖아요. 시험 날짜 다르니까 두 번이죠. 보통 9급 시험 볼 때 7급도 같이 봅니다. 그럼 3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친 김에 경찰도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찰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7년 정도 공부했다는 거 이분이 조정점 제도 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일반 행정 준비했으면 요즘에 일반 행정 준비한 사람들이 경찰 시험들 보니까 소방이나 경찰에서 문어발식으로 다 봤으면 20번 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기회 중에 단 한 번도 못 살렸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개근교수님. 단 한 번도 못 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약간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그 기회 동안 본인은 뭐 했는지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지독하게. 아주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보통 공부한 사람들은 이 정도 기회가 가기 전에 붙으니까. 이 정도 근처도 안 가죠, 솔직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7년 동안 공부했으면 뒷바라지 해준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뒷바라지. 여러분 공무원 시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공부했으면 책을 기본서를 한 3번 정도 바꿨을 겁니다. 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저 한 책 가지고 7년 동안 못했을 거예요. 책을 중간중간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그럼 그 책값들 강의도 꾸준하게 들었을 테고 독서시비도 냈을 테고 밥값도 들었을 테고 공부한답시고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닐 텐데 그 누가 해줬겠어요? 보통은 부모님이 계셨다거나 형제가 있으면 일하는 형제가 있으면 이제 일하는 형제가 돈을 대신 내준다거나 거의 대부분의 이 공무원 수험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서포트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공부할 시간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면서 하루 왼종일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만 할 수는 없고 밥도 먹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공부할 만한 장소 가야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메로나기 때문에 스터디룸 같은 데서 공부하면 스터디룸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럼 그 돈들 누구한테 나왔겠습니까? 보통 가족들한테 나왔겠죠. 부모님한테 나왔겠죠. 그럼 7년 동안 부모님께서는 자식 하나, 우리 열심히 공부한 자식 하나 바라보고 뒷바라지 해주는데 그 뒷바라지 해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결과를 못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어, 정말 미안하죠, 이게. 정말로. 좀 7년 동안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아무나. 엄청 미안해 해야 됩니다. 엄청 미안해. 윤장찬인데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그 전에 접었어야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끝냈어야 돼. 애초에 이 바닥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좀 많이 있거든요. 공식 계통에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이 댓글을 적은 본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접어야지 마음 먹었더라도 이게 실행에 옮기기 힘들었을 거야. 왜냐 내가 접어서 뭔가 다른 걸 뭘 할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접고 나서 마땅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이 공무원 이왕 들어왔는데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마음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4년, 5년, 6년, 결국엔 7년까지 온 건데 그냥 간단합니다. 7년 동안 필기학교 못 붙었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제대로 안 했다 열심히 안 했는 거예요. 보통 본인의 어떤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직업 자체가 수험생인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려고 수험생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예 본인 삶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합격 불합격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이 냉정하게 내가 합격하려고 수험생활을 택했는지 아니면 수험생활 직업을 가진 지 7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수험생활 직업을 가진 7년이었으면 애초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앞으로 붙을 확률은 뭐 본인이 알겠지만 더 희박하겠죠. 더 희박하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했다고 오래 했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거나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장학생들이 자신의 공방식을 안 바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기 했던 루틴대로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안 되면 좀 고쳐야 돼요. 단점을 파악해가지고 뭐 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부방식을 좀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원래 자기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난리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적이 일정 수준에서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공부가 성적이 가장 오를 때는요, 언제냐 하면 1년에서 2년차 사이, 그때 가장 올라요. 그때 공부가 가장 좀 그나마 좀 능률이 오르고 흥미가 있을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지나면, 5년까지도 아니야 3년만 지나면 공부가 지겨워요. 왜냐하면 맨날 봤던 거 계속 보니까. 맨날 봤던 책 계속 보고 맨날 봤던 루틴만 계속 하니까 지겨워. 지겹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중에 지겨워져가지고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안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장학생들이 떨어진 이유가, 모든 장학생들이 다 똑같지 않겠지만 기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필합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기에서 다 떨어져요. 기본. 그러니까 자꾸 성적 더 맞고 지엽적인 거 보다가 정말 기본적인 문제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저도 봤었거든요. 보통 아무리 뭐 공무원 시험을 해도 한 7할 정도는 기본 문제 깔아주고, 중급 문제 한 20% 깔아주고, 나머지 폭탄 한 10%, 아니면 뭐 폭탄 한 5%. 정말 쉽게 나가면 폭탄이 아예 안 깔릴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요. 기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다 하도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무조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장생 분을 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막 그 시험이 안 나오는 책 보고 이거 시험이 나오지 않냐고 저 물어보는데, 전 그 기출 문제 보니까 그런 문제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올 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나중에 떨어지더라고요. 난 신경 안 썼거든요. 뭐 나오면 그냥 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오면 찍지 뭐.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 특징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등한시해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등한시해. 그런데 막상 시험 쳐가지고 기본적인 문제 틀려가지고 낙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모든 분야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똑같은 과목 계속 돌리고 하잖아요. 했을 때 분명히 지겨웠을 거예요. 아는 거 또 봐야 되는 감 지겨웠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지겨웠고 이제 능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적인 거 제껴야지. 이거 뭐 아는 거잖아. 이거 아는 거잖아. 아예 아는 거야. 괜찮아. 뭐, 이거 그냥 맞춰. 안 봐도 돼. 근데 거기에 이제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도 있어. 7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걸 틀리는 건지, 남들 맞추면 쉬운 문제 틀리는 건지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장학생들이 보통 보면 특징이, 그 공부를 할 때 기초적인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도 있지만 분석을 안 해요. 분석을 잘 안 해. 자기가 어떤 기본적인 그 그릇을 안 보들려 그래요. 원인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본인이 약점인 과목이 있으면 그 약점을 어떻게든 극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약점을 놔둬버려요. 보통 공시생들이, 이제 장학생들이 가장 큰 약점은 영어예요. 영어. 옛날이나 지금이 영어입니다. 그럼 영어를 어떻게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른 과목은 좀 비중을 낮추더라도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영어 선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영어가 옛날부터 공부하기 싫고 두려우니까 그냥 영어를 안 봐요. 안 보고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깬또 찍어서 한 4랍 40점 넘기면 돼,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못 넘겨요, 실전에서. 그럼 과락이죠.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마 영어 과락도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보통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거의 필수적으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영어에서 고배를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거의 장생들의 상당수는 예, 영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 공포증, 국어 공포증. 제가 봤을 때 이 7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예,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막상 어렵고 두려우니까 안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본인이 뭐 접든 안 접든 본인이 자유인데 앞으로 부트랑이 희박하냐. 본인이 지금 공부를 했을 때 어느 분야가 약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고칠 생각이 없으면 부트랑이 희박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어. 본인이 공부한 걸 반성하시고 어느 지점에 내가 약한지, 어느 과목이 약한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바꿔야 될 거 바꾸고 체지 계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붙을 학년은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분야에 점점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더 희박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해도 아니라 하면 빨리 나오셔야 돼. 빨리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7년 동안 내가 못 붙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 같은데 7년 공부하다가 10년 돼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난 7년 동안 공부했다는 건 또 다르게 보면 집이 좀 살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초장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소전이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초장생들의 특징이 집이 좀 빵빵하다는 거예요. 보통 집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은 오래 하고 싶어도 집안의 압박 때문에 못해요. 집에서 뭐 1년 동안만 하고 어? 더 이상 우리 지금 사는 거 봐봐라 지금. 니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할 거냐. 어? 자꾸 집에서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안이 넉넉하고 하니까 뭔가 위기의식 못 느껴가지고 어차피 뭐 집에서 우리 내가 공부해서 뭐 돈 들어가도 뭐 우리 집 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면 부트랑이 없습니다. 부트랑이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